애가 누구세요? 그랬대. 삼촌이야 괜찮아 하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아이를 데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불 채 안았잖아요. 이불 깔아놓고 애를 눕혀놓고 한쪽 손은 비명 소리 날까봐 입을 틀어막고 한쪽 소리는 목을 누르고 목을 졸랐대요. 죽이려고. 얘기하면서 열받아갖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저기 명절 때 못 뵙고 그러니까요. 한 주가 연휴 긴 연휴라 가지고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뭐 연휴 때 뭐 당직 2번 걸려갖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휴 끝나고 일요일 날 시골에 갔다 왔네요. 예. 아우, 그 경찰 생활 하시면서 뭐 연휴나 이런 거 편히 쉬시지를 못하시겠어요? 항상 당직이나 이런 게. 예, 당직이 끼는데 옛날에 이제 야 막내 그 휴가 갔다 와라 그러면 이제 갔다 와요. 근데 지금은 내가 휴가를 가면 안 되잖아요. 팀에서. 막내들 휴가 가라고 해도 요즘은 다들 가까이 사니까 명절에도 뭐 시골 가거나 이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다 보면 부모님들이 다 가까이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저희 사건 의뢰는 예. 명절 동안 기능사님 그동안 하셨던 거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또 구독자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또 계속 뵙고 다들 이렇게 말씀 참 잘하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뭐 한번서 보면서 잘렸네 했던데 그 잘렸던 그 짜투리가 한꺼번에 다 나오대요. 예. 그래서 야 나를 또 이렇게 했구나. 그것도 보고 고생들 하셨네. 추석자리 나만 안 쉬는 게 아니구나. 이 제작진들도 안 쉬고 일하는구나.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됐어요. 네. 예. 아유, 아무튼 덕분에 명절 잘 보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덕분에 명절 잘 보냈다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잘 보내셨기를 바라야죠. 저희가 지난주에 올렸던 쇼츠 영상이 100만이 넘었어요. 예. 난 지금 민지 좀 알았어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사랑해 주시고 100만이면은 이제 나가다가 이제 함부로 시비 건다고 해서 욕하지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진짜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죠. 뭐 저는 어디 가서 함부로 욕하고 하시기 좀 힘들어지시는 입장이 점점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얼굴이 영 안 따라줘 갖고 선한 진짜 안 좋은 꼴 보는데 뭐 그게 뭔 필요 있어요. 욕 나오지. 못된 새끼들 잡았을 때 또 욕 나와야 되고 못된 새끼 잡아갖고 집어넣는데 나 유튜브 팬이에요 해봐요. 그 사람한테도 이럴 수 있어요. 새끼 지랄하고 있네 이러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네. 나쁜 놈한테는 뭐 끝까지 나쁜 놈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범인한테는 뭐 팬이고 지랄이고 뭐 어디 있어요. 그 범인이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놈들은 하고 정상적인 팬분들한테는 깍듯이 해야죠. 긴 연휴를 지나고 다시 이번 주에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사건 얘기 준비해 주셨죠? 예.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빨간 날 그 연휴 때 즐겁게 쉬었는데 이 열받는 사건으로 해서 이제 시작돼 볼까 합니다. 난 이거 스토리 만들면서 이 개 쌍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는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이거 만들면서. 어떤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그 범인이 상당히 분노하게 만드는 범인인가 보네요. 한마디로 개새끼.
예, 개새끼. 뭐냐면 납치 사건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형사들도 가서 하면은 속 뒤집어지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형사 다룬 형사들도 이게 지금은 여청 수사에서 거의 다루는데 옛날에는 여청 수사 없을 때 우리 형사들이 많이 다뤘잖아요. 형사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일 많죠. 다른 거보다 사람 죽여갖고 하는 거 뭐 이런 범인 잡는 거보다 이런 새끼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네. 예, 진짜 막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형사들도 막 사람인데 그걸 보면 그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네. 그 아동 대상 사건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몇 차례 다뤄봐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그렇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또 부모 된 입장이 되니까 훨씬 더 그 강도가 그렇죠. 고만한 또래의 피해자하고 고만한 또래의 애를 키우는 형사들은 더 열받고 그 고만한 또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식 키우는 부모의 형사들도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심지어 뭐 아무튼 그래요. 진행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건이 언제 어떻게 벌어진 건지 어떤 교육부터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때는 2012년이에요. 8월 30일 07시 30분 그러니까 아침 30분에 전남 나주 어느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전남 나주나 이런 시골에서는 파출소에다가 전화를 해요. 신고를 112에 안 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파출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자기 둘째 딸 8살짜리 전윤아가 없어졌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내용인 즉슨 그 엄마가 그 37 이정선 씨인데 이정선 씨가 밤에 딸 셋을 거실에다 눕혀서 재우고 남편 술 먹은 남편이 이제 방에서 자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저녁 11시쯤에 PC방에 게임하러 간 거예요. 엄마가요? 예. 엄마가 게임하러 갔다가 그 다음 날인 8월 30일 02시 30분에 집에를 왔어요. 새벽 2시 30분이요? 예. 왔는데 둘째 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없는데 이불째 없으니까 아 얘가 아빠 방에서 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잔 거예요. 확인 안 하고요? 네. 확인 안 하고. 근데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빠 방을 열어봤는데 잠자는 방을 열었는데 둘째 딸이 없는 거야. 다른 데 다 찾아도 없어.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 현장이 뭐냐면은 전남 나주의 조그만 마을인데 그러니까 2차선 도로 바로 앞이에요. 이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단층짜리 건물인데 거기가 식당을 하다가 개조해가고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데예요.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인데 주거공간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제 출입문이 샤시예요. 샤시고 샤시 위에 조그맣게 깨진 데가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안에가 다 보여요. 예. 그때 당시에 범행 전후로 태풍이 왔어요. 비바람도 엄청 많이 쏘요. 8월 말이니까. 예. 그래서 비바람 엄청 많이 오고 할 때인데 또 엄마가 그 시골이다 보니까 PC방 가면서 현관문을 안 잠근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불까지 없어진 거는 비바람에 애가 혼자 나갈 리는 없을 테고 야 이건 납치 아니야? 의심을 들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됐네요. 이제 파출소에서는 경찰서 수사과에다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 수사과 2급서 3급서는 왜 형사과가 따로 없고 수사과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력 3개 팀이 있어요. 강력 3개 팀이 다 현장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확인한 거는 납치가 분명하다. 왜? 문을 안 잠궜고 1차적으로. 그리고 딸이 3명이 잤는데 큰 딸이 안쪽에 막내딸 가운데 둘째 딸이 입구 제일 끄트머리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불채 덮고 있는 이불채 그저 얇은 이불일 거 아니에요. 8월 30일이면 이제 태풍 오고 하면은 좀 한기는 있어도 뭐 아주 뭐 추운 건 아니니까
그대로 싸서 나온 거예요. 왜? 밑에 신발에는 아이의 신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기고 그대로 안고 간 거야. 범인이. 그렇게 뭐 야 이거 납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 파출소, 타격대 30명이 현장을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전날에도 비가 왔고 새벽이고 비가 오면 범행 장소는 폐가나 창고나 빈집이나 이런 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범행 장소가. 네. 그러니까 그 주변들을 다 이잡듯 뒤져요. 그러면서 지방청에도 보고해 갖고 그 기동대 2개 중대가 내려와요. 그래서 총 160명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CCTV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동네다 보니까 개인 CCTV 설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범용 CCTV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범용 CCTV 보니까 화질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밤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 더군다나 하나는 태풍을 해서 자빠져 갖고 카메라가 아스팔트를 바닥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별 특이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동대가 이제 반경을 넓히면서 그 기동대 직원이 대교 인근에 인도에 이불이 있는데 그 이불이 너무 얇아서 사람이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휙 하니까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찾은 거예요. 예, 30일 날 12시 50분에 찾은 거예요. 7시 반에 신고가 들어갔고 5시간 만에 어쨌든 찾았네요. 예. 찾았어요. 찾아갖고 형사들이 갔는데 그 추운 그 여름에 그래도 막 비바람 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차가운 젖은 이불을 덮고 있는 애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제 8살에 25kg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멍자국이 있고 당한 흔적이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하고 길거리에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내팽개친 건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형사들은. 걔 쌍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근데 걔 왼쪽 볼에는 이빨 자국이 있는 거야. 팔에도 또 이빨 자국이 있고 애 볼에. 그래서 열이 받은 거예요. 자, 엄마가 들어갔을 때가 2시 반이에요. 그때 애가 없어졌잖아요. 그 12시 50분 거의 10시간 만에 찾은 거예요. 네. 10시간 동안 비바람 치고 막 태풍 불어서 비도 많이 내려갖고 그 젖어 있는 이불 속에서 이제 8살짜리 25kg짜리 얼마 안 되는 애가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을 쉬더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나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시킵니다. 후송을 시키고 그러면 범행 현장이 어디겠냐. 비를 가릴 수 있는 데는 다리 밑에다. 그래서 다리 밑에를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그 벗겨진 원피스 그리고 팬티가 돌돌 말려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 시멘트인데 그 시멘트에 그 조건적으로 따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비는 피할 정정 바람이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적도 확인이 안 되고 유리품도 없어요. 현장 감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애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개새끼를 잡아야 되니까 그 새끼를 잡아야 되니까 다시 되뇌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형사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해바라기 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경 2명하고 3명이서 이제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 너 추운데 고생 많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겠죠. 근데 너 이렇게 안고 나가는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얼굴 봤어? 얼굴 못 봤다는 거예요. 혹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니래. 그러면 옷은 뭐 입었어? 아래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검정색. 아, 그럼 나가면서 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 나갔는데 비를 맞으니까 눈을 떴대요. 그래서 애가 누구세요? 그랬대. 삼촌이야 괜찮아 하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 삼촌이면
40, 50대라면 아저씨야 괜찮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삼촌이라고 하면은 그 엄마 기준으로 했을 때 엄마의 동갑 미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삼촌이라면. 그러니까 20, 30대로 보는 거예요. 젊은 새끼로 네. 본 거예요. 그 형사들은. 그래서 이제 수사 착수를 합니다. 샷신문이라는 거 누구나 거기가 식당이 개조된 거로 열면 바로 거실이 있고 하니까 그 내부를 잘 아는 새끼다. 근데 면식범으로 알고 현장 주변을 수사를 해요. 그리고 부모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냐? 의심스러운 사람 잘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나주경찰서에서는 성범죄 전과자를 싹 뽑았어요. 나주에 사는 새끼. 네. 다 물어봐요.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가성태라는 애가 있어요. 이 가성태라는 애는 동네에 몇 번 왔다 갔대. 그래서 가성태를 보여줬더니 피해자의 부 전 씨가 이 사람 나가고 같이 그 일용직도 다니고 같이 술도 먹고 집에도 놀러 갔던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전에. 네네. 아 그래요? 이사 여기 온 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야 가정태를 한번 수사를 해보자 했는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대상자로 잡으면 일단은 전과조회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법무부에다가 수감조회를 해요. 근데 얘가 법무부에 이미 죄를 져갖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닌 거지. 아니네요. 예.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그 주변 일대를 다 강력 팀들이 다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강력 2팀에서 위 동네에 사는 그 덤프트럭 기사인 이동성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젊은 새끼 중에 아래에 검정색 입고 8월 30일 날 새벽에 본 거 있냐? 그때 자기는 PC방에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아 잠깐만요. 거기는 PC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 새끼가 그 젊고 아래에 검정색 입었는데 누구를 얘기하냐? 이름은 모르겠고 자기가 그 PC방 갈 때마다 맨날 봤던 놈이 있대요. 얼굴은 그렇게 뭐 서로 봐갖고 얼굴 안면은 있는데 통성명도 안 하던 놈인데 8월 30일 날 12시 좀 넘어서 게임하고 있는데 오더니 아 형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일행하고 둘이 들어왔대. 근데 이 새끼 평상시에 아는 체도 안 하는 놈이 왜 이렇게 아는 체를 하지?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더니 야 술 냄새는 빨리 가고 게임을 하든가 빨리 절로 가 그런 거. 아 예 그러면서 가는데 또 건너편에 어떤 여성한테도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게임을 하는데 일행은 게임하는데 얘가 나가더라는 거야. 좀 게임하다가 그래서 그 PC방의 CCTV를 봤어요. 8월 30일 날 01시 13분에 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에서 가장 가까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탐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동성한테 그러면 걔하고 가장 친했던 놈이 누구냐? 네. 인사했던 놈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걔하고 친한 놈이 있으면 걔 이름이나 나이 좀 알 수 있는 놈이 있냐 그랬더니 걔하고 한때 같이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형사님, 걔하고 친하게 지내던 놈이 있는데 걔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걔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 강종호라는 친구예요. 강종호라는 친구가 아, 걔 알아요. 25살 구상호라고 자기하고 그 순천에 그놈은 집은 나주가 아니라 순천이래요. 순천에서 일용직 하면서 장기 투숙하고 그런 데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구상호에 대해서 전과조회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2년 전에도 나주경찰서에서 절도로 입건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새끼 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수사를 이제 구상호일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상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과를 뽑아봤어요. 근데 25살 구상호 주소는 완도예요. 근데 여기는 나주에는 작은 아버지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전과 몇 개 이외에는 성범죄 관련한 전과 기록은 없어요.
그런 쪽으로 전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구상훈 아니야, 안 돼. 그럼 최근에 언제 내려왔냐? 그러니까 얘가 29일 날 밤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상우 동생이 있어갖고 작은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구상우하고 구상우 동생하고 같이 술을 먹었대요, 집에서. 술을 먹고 8월 30날 새벽에 나갔대요, 둘이. 나갔다가 동생은 들어오고 그놈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같이 PC방 갔는데 형이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먼저 들어간다고 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연락이 없었냐. 구상호가 핸드폰이 없어요. 아무리 핸드폰이 없어도 내가 술 먹고 얘기해서 이제 어디 가면 간다. 그 저 작은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할 거면 하다못해 동생한테도 연락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생이 연락 없이 사라진 거예요. 구상호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강종호한테 다시 물어봐요. 걔가 순천에서 뭘 하는데 그랬더니 일용직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사무소 자기하고 일용직 거기를 갔대요. 그러면서 같이 일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걔가 하는 장기 투숙 모텔 그리고 장기 투숙한 그 모텔에서 제일 가까운 PC방 거기를 같이 맨날 돌아다닐 때 거기가 어디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얘의 가능성이 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과장한테 이 사실을 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지방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팀 각 강력팀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네. 옛날에 악습이 뭐냐면 우리 형사들이 하나를 알잖아요. 네. 오픈을 안 해요. 자기가 잡으려고. 그랬다. 옛날엔 그래요. 그래갖고 뭐 자기들끼리 해서 뭐 딱 잡으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었는데 차라리 오픈을 한 거예요. 강력 이 팀이. 왜? 이 개새끼는 빨리 잡아야 된다. 응? 구상호는 그럼 내가 잡을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라도 네네. 잡게 공유를 하자. 그래서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강력 1팀은 그 새끼 집이 완도라고 하니까 부모 집이 완도로 가. 그리고 강력 2팀은 순천으로 그쪽에 가서 그쪽으로 파봐. 그리고 강력 3팀은 얘가 나주에 지금도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구상호가 아니라 다른 용의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탐문을 병행하면서 수색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 2팀이 구상호가 있던 순천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강력 2팀이 그 순천에 도착했을 때는 30일 그날 저녁 11시 30분에 도착을 해요. 순천에. 자, 순천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인력사무소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모텔 가자. 걔가 장기 투숙했던데 CCTV에서 잘 나온 사진 보여주고 혹시 구상호 아니야?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다고. 여기서 투숙하다가 그 뭐 나갔다는 거예요. 언제 나갔냐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이전에 8월 25일 날 뺐대요. 짐을. 왜 뺐어요? 그랬더니 태풍 오고 비가 와서 일거리가 없다고 시골 내려가겠다고 짐을 뺐다는 거예요. 집은 얼마나 돼요? 아유 노가다 하는 사람들 짐 하나죠. 가방 하나예요. 그러더라. 아 만약에 다시 오면 이쪽 그 모텔 올 수 있어요? 걔는 아마 항상 우리 모텔 이용할 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가까운 그 알려준 PC방으로 넘어갑니다. 네. PC방에 넘어갔는데 PC방 주인도 모텔 사장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모텔에서 뺀 가방을 PC방 사장한테 이거 보관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일할 때 찾으러 오겠다. 자, 이 보관을 한다고 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행하고 이제 왔다면 네. 100% 그리고 이 나주에 안 있고 순천에 왔다면 예. 만약에 또 나주에서도 얘가 아침에 갔다고 하면은 그 기동대하고 경찰이 160명이 뒤졌단 말이에요. 그걸 봤다면 난 도망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PC방에 맡겨둔 가방이라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PC방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강령 이 팀장하고 형사들은. 자,
여기에 내가 남아 있을게. 니네들은 4시쯤에 새벽 4시에 니네들은 인력사무소 인근에 PC방 다 뒤져봐. 다 뒤지다가 5시 넘으면 인력사무소 문 열면 인력사무소 소장만 살짝 만나봐. 왜? 거기에 그저 일용직 노동자 중에 구상하고 친한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몰래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강력 2팀에서는 순천에 인력사무소 인근을 막 이잡듯 뒤져요. 그런데 없어. 인력사무소 소장을 만나서 사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상하고 왔냐? 똑같아요. 모텔 사장이 얘기했듯이 일거리 없으니까 나중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상한테 뭐 받아놓은 거 있냐? 이력서. 아 오면은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사본은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래서 복사본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급하니까. 그 30일 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30일 아침에 7시 반에 신고해갖고 30일 날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지금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일이니까 31일 날 새벽이 되는 거죠. 31일 날 새벽에 그렇죠. 해서 이제 31일 날 아침에 5시 반에 했으니까 사진을 뭐 그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로 사진을 찍어서 나주 경찰서 형사들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자, 한편으로 나주에서는 강력 3팀하고 전남청 광역수사대가 또 지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남청 광역수사대가 나주에 뿌려지면서 한편으로는 구상호를 찾고 한편으로는 그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도 다 탐문도 하고 빈집, 가옥, 뭐 저 하다못해 그 저 오두막이라도 다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강력 3팀에서 검문을 하는데 한 새끼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는데 중국인 불법 체류 그러니까 자기는 딴에는 도망간 거야. 그런 해프닝을 하면서도 나주 나름대로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틀째. 왜? 애가 진짜 막말로 이불에서 그걸 봤으니 피가 거꾸로 젖는 거예요. 형사들은. 이건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사건 이틀째 그렇게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다시 순천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인력사무소 근처에 사우나나 다른 여관이나 그런 데를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사들이. 네. 근데 그때 이제 강력 이 팀장한테 문자가 딱 옵니다. 이 팀 형사들한테. 구상호 떴다. PC방에. 가방 찾으러 왔네요. 예, 예. 그래서 형사들이 그냥 급히 그 PC방으로 갔어요. PC방에 딱 가갖고 그 새끼 앉아있는 뒤로 이렇게 갔죠. 가서 모니터를 이렇게 봤더니 나주 납치 사건 그걸 검색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그 검색하는 거를 직접 바로 봐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뒤로 가신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있으니까 게임 하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은 이제 저 새끼니까 딱 와서 뒤에 딱 섰는데 그 모니터에 그게 보이는 거야. 야 구상호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났네요 그냥. 예,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1시 20분에 31일 1시 20분에. 그러니까 저 아닌데요. 뭐가 아닌데요. 야 우리가 순천경찰서 형사들인 줄 알아? 나주경찰서에서 왔어. 너 잡으러. 어? 아니야? 이 새끼 봐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전유나 살아있어. 너 자신 있어? 고개 숙인 거.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천만다행이네. 금방 잡혀가지고요. 예. 근데 그 수사진의 활약이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로 이게 열받아 있잖아요. 동네도 좁으면 분명히 탐문서 사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내일 같잖아요. 애 얼굴 보면은 열받아서라도 찾으러 그냥 이잡듯 뒤지는 거죠. 오면서 그냥 욕은 얼마나 먹었겠어요. 아니 막말로 이거를 조사를 하면은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형사들도 반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저도 할머니 뭐 재봉틀 들고 왔을 때 죄송하다고 할 때 왜 내가 교통비 2만 원 주니까 우시는 거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반면에 어떤 새끼는 뻔히 CCTV 지인데도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이 양반 지금 장난해 그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또 태클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장 먹고 그러거든요 형사들. 함부로 한다고 민원인한테. 아니 절도범인데 부인하니까 열받아서 이 양반이 장난해 그 하면서 당신 말이야 하면서 큰 소리 쳤다고 야. 경고장 먹어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 아니니까 그 친구는 이따가 아유 나 내근 부서로 갈래요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새끼가 나한테 잡혔으면 아니 난 개고장이고 징계고 하랩이고 난 욕 겁나게 할 것 같아요. 네가 사람 새끼냐 씨발로 하면서 반 죽여버릴 것 같아요. 진짜 뭐 함부로 대할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자, 이 새끼하고 그저 부모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는 피해자 그 엄마 이정선 씨가 거기 나주에서 식당을 했어요. 근데 이 새끼 작은 아버지 놀러 올 때마다 거기 가갖고 항상 밥을 먹은 거야. 음식점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져서 누나 한 거고. 야. 그 남편인 전 씨도 매형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술도 먹고 그 집도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 집 가고 이사 간 집도 알아. 이사 간 집이 현장이고. 그리고 그 애들이 데리고 그 엄마가 이제 PC방 데리고 와서 게임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야. 그거 봤으니 그 새끼는 29일 날에서 30일 넘어는 새벽에 12시쯤 넘어서 가갖고 이제 여기저기 인사를 하는데 네. 그 이정선 씨가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덤프트럭 그 기사가 여자한테도 막 말 걸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엄마네요. 그게 엄마예요. 그 엄마한테도 아이 누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 거야. 오랜만이네 그런 거야. 그 애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애들 다 자지. 걔는 애들이 그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매형은요. 야 매형도 방에서 자. 술 취해서 잤다고 얘기했겠네요. 예. 술 취해서 잤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 하고 지는 이제 게임을 한 거야. 게임을 하다가 동생한테 나 먼저 갈게 하고 속이 안 좋아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사실은 이 구사공 이 새끼가 평상시 아동 관련 영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새끼는 성적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자 누나 여기 있고 아빠는 술 취해서 방에서 잔다. 그리고 집은 거기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범행 대상을 큰 딸을 잡은 거예요. 아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범행 대상을 하고 간 거예요.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13살짜리 안쪽이잖아요. 저기까지 가서 얘를 안았다면 얘는 크니까 네네네. 소리 지르고 해버리면 걸릴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입구에 바로 둘째 딸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안았대요. 안고 나오는데 비 맞으면 나오는데 애가 이제 조금 걷다가 누구세요? 삼촌이야 괜찮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불 채 안았잖아요. 이불 깔아놓고 애를 눕혀놓고 한쪽 손은 비명 소리 날까 봐 입을 틀어막고 한쪽 소리는 목을 누르고 근데 이 개새끼가 그 와중에도 흥분된다고 애 볼을 물은 거야. 그래서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예. 무슨 짐승 새끼도 아니고 짐승 새끼지 그 씨발라면. 그러니까 이제 볼에 팔 막 이런 데를 물은 거야 그게.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이 새끼는 하고 일 마치고 나니까 얘를 살려두면은 자기 얼굴 알 것 같아서 목을 졸랐대요. 죽이려고. 목을 졸르니까 애가 좀 이따 축 늘어지는 걸 보고 죽은 줄 알고 지는 도망간 거야. 근데 다행히 기절을 했던 거예요 애가. 그렇게 하고 도망가서 이 새끼는 야 나주에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려는데 막상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근에 그 슈퍼에 몰래 들어가고 몰래 들어가서 현금 훔쳐갖고 나주에서 사우나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뜬 거예요 장소를. 그또 돈까지 훔쳐가지고요? 예. 자 그때 윤아는 얘기하면서 열받아갖고
유나는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찬바람에 눈을 떠갖고 이불을 뒤집어지고 집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눈을 뜨고 거기에서 다리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집 방향으로 20-30m를 가다가 다시 또 쓰러져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조사할 때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정말로. 열받아서. 만약에 그 또래의 아버지가 형사가 담당으로 조사한다면 나는 조사 못하게 해요. 왜? 개새끼 소새끼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어느 조그마한 행동을 해도 네가 이 상황에 그런 행동을 해? 이런 씨발놈이 하면서 막 달라들 수도 있거든요.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만한 또래의 딸을 키우는 형사라면 물론 뭐 다 큰 애든 조그만 애든 뭐 자식 가진 입장은 그랬겠지만은 그 또래의 딸을 키우는 형사면은 더더욱 안 돼요. 그러면 그 딸은 그런 형사는 빼죠. 차라리 내가 받는 안 있어도 욕을 하고 그런 걸로도 너 욕해 왜 욕해? 징계를 좀 내 징계를 먹겠습니다. 응? 그런 새끼는 욕 받아도 싸니까. 맞아. 그리고 옛날에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조폭 애들하고 왜 친하냐? 응? 그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 조폭 애들하고 뭐 아는 놈 위에 형님도 하고 형님 동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유착 관계가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가면은 어린 애들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걔는 사람 취급 안 해.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사람 취급 안 한대요. 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자기 자식이 있거든. 네. 그건 반 뒤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판결은 제목이 총 7개로 해서 무기징역 떨어졌어요. 그걸로. 뭐 살인 사건이 아닌 걸로 무기징역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와, 제가 여태 사건 하면서 예. 판결 듣고 이렇게 시원한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런 새끼는 당연히 무기징역 하는데 징역 뭐 15년 해버리면은 돌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도 저 성범죄자 안산에 나온 그 누구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 예.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걔는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제보 무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새끼는 솔직한 얘기로 아씨 막 무기징역 땅땅땅이 아니라 무기징역 거세형 땅땅땅. 그래서 차라리 거세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진짜. 예. 그리고 또 왜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태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형 30대 그러면 걔네는 그 5-6대를 그 유단자가 때린다잖아요. 나 한번 영상 봤는데 5대 맞으니까 살점이 찢어지더라고요. 네. 엉덩이가. 그리고 보고 중단. 그거 다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때린다. 나머지 25대 남았잖아요. 또 때리고. 네. 그러면 이거 다 나면 또 맞아야 된다는 공포심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 새끼는 그러면 그런 아픔이라도 한번 느껴보게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엄마가 이거 문단속을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골집들이 다 그래요. 누가 뭐 훔쳐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단속 제대로 안 하고 그래요. 저희 시골집도 어머니 아버지 뭐 단속 안 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건데. 진짜 작은 동네니까요. 예. 문은 무조건 자동으로 닫히는 문으로 해서 꼭 문단속 하시면 좋겠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도 네. 이 영상을 본다면. 네. 예. 그리고 그것도 뭐 2012년도 사건이니까요. 예. 뭐 지금하고는 뭐 사뭇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 작은 동네에서는 여전히 좀 정이 있던 그렇죠. 사회니까 예. 그 어머니에 대한 예. 비난보다는 네. 그렇죠. 예. 어머니가 의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물론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든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자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평생 그 어머니도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의견은 그냥 이 사건 듣고 예. 오히려 그냥 문단속 같은 거 그렇죠. 네,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로 이제 어머니에 대한 비난 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불에 못 이겨도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12년이 뭐예요? 22년 한 13년 지났는데 네. 애도 이제 20살 넘었겠네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 엄마도 평생 머릿속에 죄책감으로 살 텐데 거기 예를 들어 이걸 보신다면은 비난글 보면 얼마나 어머니가 더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괜히 이거를 해서 들쑤셨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개새끼가 있다는 거는 한번 알리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 강력 형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틀 만에 빨리 잡아서 한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장이 부산 동래구 그 재래시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거예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사장님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에 주방 안쪽으로 입구 안쪽으로 등을 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종업원은 엎드려 있는데 누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왼쪽을 집중적으로 당한 거죠. 근데 그때 치고 확실하게 눌러야 돼 기로. 그때 이 쌍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기능사님 예, 이렇게 뵈면서 예, 저희가 기능사님 만나 뵙는 날이 예. 상당히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이제 부담이 좀 커져요. 그러면 아니 이제 부담 드리는 것보다 예, 이제 저는 기능사님 이렇게 뵈면 너무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너무 나쁜 놈들한테 예,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예, 욕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잡으시고 예. 강간범 애들 있잖아요. 야, 이 사람도 아니래. 그래서 좀 우리 옆에 이렇게 든든한 경찰 공무원분이 계시구나 이런 마음과 그 와중에 예. 이야기를 또 너무 재미나게 풀어주시니까 예. 네. 물론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재미난다라는 표현은 네. 조심스럽죠. 그렇죠. 사건을 재미나게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예. 그 형사님들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렇죠. 에피소드들이 예. 상당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글 쓴 걸 한번 댓글 올라온 것들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분들이 칭찬할 정도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형사물 영화는 봐요. 왜 보냐면은 미친 듯이 막 해갖고 잡잖아요. 네. 그런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우리 형사들이 저만큼 미친 듯이 일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댓글에서도 그런 걸 보면은 그래 남은 동안 마음 다잡고 한번 나쁜 새끼들은 나쁜 새끼대로 한번 잡는데 열심히 하자. 그만둘 때까지 그런 이제 마음을 다잡는데 댓글 보고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거 대충 만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죠 저한테. 예. 형사님 뵈면 예. 거칠고 이게 진짜 사나이 같은 느낌이 많이 받는데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고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뭘 하면은 확실히 해야지. 네. 그 어설프게 해놓고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본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 나쁜 새끼면은
이게 서류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사 받을 때 정화된 얘기 하지 마라.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씨발 뭐 내가 그렇게 한 거 뭐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쳐라. 걔가 얘기한 거 씨발 뭐 내가 뭐 했냐. 그대로 얘기를 해라. 그래야 구속시키는데 하자가 없다. 얘의 언어 정화된 말로 조사받지 말라 그래요. 그때 얘가 이렇게 하더니 담배 하나 주고 얘기합시다 하면은 그 고스란히 써라. 이때 피의자가 담배 하나 주고 얘기하자고 한다. 그대로 써라. 왜? 얘의 태도, 조사받을 때의 태도나 이런 거를 서류로 남기라고 해요. 그래서 꼼꼼히 만들어요. 왜? 구속시킬 때는 뭐 하나 틀어져서 영장이 그 나오지 않을 때가 기각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꼼꼼히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얼굴도 그렇고 뭐 대충 할 것 같은 얼굴 사이즈인데 예? 해보면 좀 꼼꼼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직원들한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해. 그냥 해. 왜? 모든 일의 수사보고는 우리 형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럼 너 그거에 대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 보세요.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 있고 말로만 해. 너 그러면 왜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사 보고서는 무조건 생활화하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좀 꽉 막혔다 하는데 그 사건만 딱 하면은 애들한테 그냥 니네 나가면 니네가 파주경찰서에 대표하는 형사다. 어디 비굴하지 말고 왜 영화에서 그러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가오 잡고 어깨 피고 다녀라. 비굴하게 하지 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 저도 이제 맘대로 뭐 바깥에 나가서는 어깨 피고 막내 때로 이렇게 다녔으니까 어깨 피고 다녀라. 비굴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라고 그래요. 조직 내에서는 예. 상당히 좀 일에 있어서는 독하다는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옛날에 강남 범죄방이나 아니면은 굵직한 사건들을 저한테 하라고 던져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윗사람들도. 내가 이제 나름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맡겼는데 와 역시 기령사는 뭐 맡기면 확실히 한다. 이런 걸 심어줘야지. 저 맡기는 저 새끼들 똑같네. 생긴 대로 노네. 이렇게 나올까 봐 저도 이제 하면은 나름대로 맡아서 할 때는 확실하게 밟을 때는 확실하게 밟고 그리고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그럼 이제 그렇게 가죠. 네. 제가 또 궁금한 얘기가 많은데 예. 또 차차 예. 또 뵈면서 그러시죠. 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은 부산 동래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입니다. 호프집 다방 이런 데서 살인 사건이 많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성 혼자서 하는 데나 그런데 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데는 뭐 야간까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범행 대상에 노출돼 있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이 아무리 들어도 CCTV 같은 거 달아놓으면 여기 CCTV 있네. 그러면은 범행을 저지하는데 한 20% 정도의 생각이 돼요. 왜? 지가 범행하려는데 CCTV 여기저기 다 달려 있거든. 지 얼굴 확인되거든요. 그러면은 범행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물론 안에 CCTV가 있는데도 범행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그건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 또 CCTV가 있어서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 CCTV 같은 거는 꼭 달아놓으세요. 여성분 혼자서 근무하시는 데는 꼭 달아놓으시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면 이 부산에서 일어난 호프집
예. 여주인 살인 사건. 예. 언제 어떻게 예, 사건이 예, 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때는 2012년이에요. 2012년 한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에 8월 13일. 8월 13일이요. 예. 오후 5시 50분이에요. 자, 2층 상가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55세 정윤아 씨가 있어요. 이 정윤아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단골 손님인 신 씨가 찾아갑니다. 찾아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가 6시부터 영업이 시작이에요. 오후 6시부터.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왜 꺼져 있어? 왜냐하면 유리문이라 안에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관 출입문을 했더니 열려요. 그 열려서 갔는데 바닥에 옷이 떨어져 있고 멀리에는 선풍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에 피가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면서 좌우 살피면서 가는데 우측에 주방, 네. 주방 안쪽에 입구 안쪽으로 등을 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가 범벅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112에도 또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이 부산 동래구 그 재래시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거예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거기 2층 위치하고 있어요. 앞에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대로변이에요. 근데 2층에 딱 올라가면은 그 유리물 안에가 다 보여요. 딱 열고 들어가면은 좌측으로부터 하나, 둘, 셋, 4개의 테이블이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5개, 6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기역자예요. 네. 소파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네, 칸막이가 돼 있고 들어가면은 1번 테이블 앞에 옷이 하나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1번 테이블에 탁자가 이만큼 비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위에 테이블이. 근데 위에 술과 안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술과 안주가 먹은 자리가 없어요. 고기만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카운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 안쪽으로 내실이 있어요. 자, 근데 주방 안쪽으로 그 지면에는 좌측 어깨, 우측 어깨는 천정을 바라보고 등지고 있어요. 네. 그분이 55세 정윤아 호프집 사장이에요. 네. 근데 신고자는 그것만 보고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그 맞은편,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 6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로 하더라고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근데 4번 테이블 그 등지고 있죠. 정문에서 딱 보면 등지고 있는 소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파 그 밑에 그 테이블도 가운데 있으면 그 테이블 밑에 있잖아요. 네. 좌측 밑에 엎어져 있는 이순금 씨를 발견한 거예요. 종업원이에요. 그 종업원도 사망해 있는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분이랑 종업원 두 분 다 둘이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4번 테이블하고 주방하고 그 사이에 그 골프채가 부러져 있고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현장에 온 119 구급대가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차단기를 내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 정윤아 씨는 그 소매가 없는 흰색 티에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었어요.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었고 우측에 창상 칼로 찔린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러면 골프채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가 칼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윤아 씨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 그 정윤아 씨가 보니까 1번 테이블에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또 당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왜? 피가 1번 테이블에서 주방까지 쓸린 흔적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격은 1번 테이블에 당하고 2차 공격은 주방에서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건너편에 이순금 씨 네. 종업원은 엎드려 있는데 좌측 관자놀이, 좌측 이마, 정수리 좌측 부분 세 군데가 함몰이 된 거예요. 타박상 함몰. 그게 골프채. 골프채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좌측 소파하고 테이블에 골편이 좀 묻어 있어요. 함몰되면서 그 뼈 조각들이 튀어서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했는데 보니까 누워 있을 때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형사들. 왜? 저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근데 팬티만 입고 있는 그 밑에 바지나 치마나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저 이순금 씨가 입었던 바지는 어디 없어요. 종업원이 입고 있었던. 예,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팬티에는 전혀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앉은 상태에서 맞았다면 피가 흘러서 묻었을 건데 누워 있을 때 등지고 있으니까 우측으로 소파 어깨가 소파에 닿고 네네. 좌측으로 천정을 바라고 옆으로 누워 있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왼쪽을 집중적으로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고스란히 소파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딱 엎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자, 현장 이제 감식을 이제 현장 보고 감식을 들어갑니다. 자, 1번 테이블에는 이렇게 약간 비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았다가 일어나서 끌면서 테이블이 비껴지면서 그 주방까지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번 테이블 앞에는 모자티가 있고, 근데 그 위에는 맥주병 4개, 맥주잔 3개, 그리고 피던 그 담배 재떨이하고 담배 한 갑이 있어요. 그리고 티슈가 있고, 근데 맥주병은 2병은 안 딴 거고 2병은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맥주잔 3개인데 1개는 완전히 바스러졌고 2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맥주잔으로 가격한 것 같은 거야. 맥주잔으로 머리를. 그런데 이 지문 감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갑푼이 있고 닦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범행 후에 닦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진 맥주잔을 범행 전에 범행을 할 때에는 뭐 맨손이니까 분명히 잡았으니까 그 유리 조각에서 혹시라도 지문이나 쪽지문이나 발견할 것 같으니까 그 유리 파편을 다 수거를 해서 무슨 퍼즐 맞추듯이 맞춰놓고 붓질을 하는 거예요. 과학수사팀에서 쪽지문에 나올까 봐. 근데 확인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재떨이에는 물이 조금 담겨 있는데 담배 두가치가 덩덩 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은 모자티인데 좀 화려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입을 만한 옷이지 남자가 입는 모자티는 아니에요. 네. 근데 택 뒤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재떨이에 있는 담배 네. 그 두가치를 두께피 핀 꽁초를 수거를 합니다. DNA 확인을 하려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냐 1번, 2번, 4번, 5번 테이블 그 바닥에 보니까 조큰적이 선명하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운동화 조큰적이 아니라 구두 조큰적이에요. 구두 조큰적인데 이 조큰적이 그 이순금 씨 그 4번 테이블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방에서 정윤아 씨 있는데도 조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한 놈이란 얘기예요. 다른 조큰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 부검 결과 그 정윤아 씨는 우측에 칼자국이 4.5cm, 그 5cm 시칼로 쑤신 거죠. 그로 인해서 경동맥 파열, 예, 그리고 우측 이마는 타박에 의한 골절장, 그게 있어요. 직접 사인은 칼 창상에 의해서 경동맥 파열로 사망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에크니 있다는 거예요. 목에 목을 줄이나 끈으로 조였다는 얘기죠. 목을 보니까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원한 관계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순금 씨는 말 그대로 좌측 관자놀이, 좌측 이마, 정수리 좌측 부분 그게 복합 골절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개방성 골절상으로 사망한 게 확인이 됐어요. 둘 다 그 성폭력이나 그런 거 당한 건 없어요. 예. 사건의 판단을 해야죠. 이제 우리 형사들이나 과학수사팀이나. 근데 신고자인 신 씨가 물어보니까 영업 방침이 새벽에 오는 손님은 처음 오는 손님한테는 손님 안 받는데요. 여자 둘밖에 없으니까. 못해도 두세 번 와야 그 손님 접대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손님들 두세 번 와야. 네네. 이걸 보면 1번 테이블에 맥주잔이 3개 있어요. 범인 1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건너편에는 조고모지 앉았고 이쪽으로는 피해자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쓸려서 주방으로 간 거다. 범인은 혼자고. 그랬더니 맥주잔이 3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라면은 단골 손님이었던 면식범일 소행이 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봤어요. CCTV를 봤는데 그 5층에도 CCTV가 없는 거예요. 그 CCTV 제가 아까 CCTV 꼭 항상 하시는 분들은 다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네. 가짜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것마저도 떼가는 놈이에요. 현장에 CCTV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접 비추는 건 없고 개인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간판부를 정확히 보는 건 아니지만 전에도 옛날에 CCTV에 맨 끝머리에 있는 거 범인 잡는다고 네네. 그거를 보는데 좌측에 간판불이 05시 50분에 간판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자, 119에서 뭐 차단기를 내렸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범행하고에 차단기를 내리고 도망갔다면 05시 50분 8월 13일 05시 50분 이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거까지는 해서 하나를 얻었어요. 이제는. 네. 자, 그다음에 통화 액서를 봤어요.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김옥분 씨라는 분인데 03시 51분에 전화 통화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뭔 일로 그 피해자하고 전화를 했냐 정윤아 씨하고. 네.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기억이 없냐. 저희 2시 반에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술 먹고 새벽 2시 반에 나온 거 확인이 되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서 최면 수사를 한 거예요. 네. 최면 수사. 왜 최면 수사하면 왜 그때 당시에 그 50일로 왜 전화 통했냐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2시 반에 나갈 때는 옆에 테이블에 누가 있었고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 범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용의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뭐 특이하게 뭐 나와서 수사할 만한 대상은 없고 03시 51분에 그 정윤아 씨하고 술값 문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얻은 거는 03시 51분에 살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졌다. 자, 네. 차단기는 5시 50분에 일어나. 그 2시간 안에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건 이제 하나를 또 더 얻은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03시 30분에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동민이라고 03시 30분에도 전화한 거 왜 했냐? 2차 그러니까 이동민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02시 30분에 전화 통화한 이유가 1차를 먹고 2차로 거기를 가려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02시 50분 정도에 가갖고 1시간 술을 먹고 03시 50분 정도에 나온 거겠다. 40분에서 50분에 도착을 했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1시간 술을 먹었다면은 04시 50분 정도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범행 시간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동민의 집 주소지 인근에 CCTV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04시 20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예. 그럼 말이 맞네요. 알리바이가. 예.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인 04시 35분에 얘가 또 나가요. 다시 나갔습니다. 예. 뭐야? 그럼 술 먹고 나왔다가 다시 가서 범행을 저질렀나? 어차피 05시 50분에 차단기 내렸다면 이 새끼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그래갖고 그 주변에 이제
CCTV를 보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승질머리 더럽다고 술 먹으면 소주병 깨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범행 현장으로 봤을 때 유리도 다스러지고 그러면 범인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불렀어요. 임의동에 가서 너 확실히 얘기를 했더니 나는 셋이 해서 정말 가갖고 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술 먹고 1시간에 나왔다. 그럼 너 전에 술 먹은 데는 어디야?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주점에서 먹었대. 누가 먹었냐? 그 여사장하고 먹었다. 여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 몇 시까지 먹었냐? 1시에서 4시까지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야. 일체 뭔 소리야? 이 사람은 2시 50분에 그 범행 현장 호프집으로 갔는데 아줌마 알리바이 그 지금 만들어주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허탐 태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CCTV에 봤던 옷들을 루미널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루미널 혈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둘을 거짓말 탐지기 태운 거예요. 둘 중에 누구는 거짓말이니까. 네. 근데 골 때린 게 둘 다 진실 반응 나왔어요. 그 뭐냐면 한편은 이렇게 보면 돼요. 1차 그 주점 여사장이 술이 깔라대서 2시 반에 나간 걸 기억을 못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이 새끼 1차 주점에서는 계속 술을 먹으면서 2시 반에 호프집 여사장한테 전화만 해놓고 간 줄 알았든가. 네네.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그 국가수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까 꽁초 2개 하고 그 모자티. 티에 묻었던 혈흔. 꽁초에서 DNA 검출됐고 네. 모자티에서 DNA 검출된 게 한 사람이 DNA로 나온 거예요. 그건 피해자 것도 아니고 종업원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의 거죠. DNA가. 네. 예. 그거 확인해 보니까 이동민이 아닌 거예요. 브리치지. 그럼 이제 형사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 재정비하고 다시 하자. 자, 면식범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카드 사용 액수를 그 업소 거를 6개월치를 뽑아. 그래서 제일 많이 온 사람 그리고 통화 액수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을 1순위로 둬갖고 명단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한테 쫙 나눠줘요. 구강채취. 전에도 제게 구강채취가 어떻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벌린다고 벌리는 사람 없듯이.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강력 1팀의 형사가 자기도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용석이라고 6개월 동안에 2번, 3번 간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전화 따고도 1-2번 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은 구강채취는 해야 되니까 네. 만난 거예요. 근데 진용석이는 집 주소하고 달리 범행 현장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고시텔에서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진용석 씨, 범행 현장 그 호프집에 언제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2개월 됐나요? 2개월 전에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강채취를 합시다.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구강채취를 하셨어요. 혹시 주변에 거기 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명함 하나 주고 온 거예요. 예. 명함 하나 주고 왔는데 얘가 그 다음 날인 8일째 그때 검사를 한 거는 8월 21일이에요. 8일째 되는 날 검사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범행 때는 안 왔다고. 네. 근데 8월 22일 날 오후 4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형사님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8일 전에 지금 간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끊고 그걸 강력 1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 1팀장 네. 왜? 자 허구한 날 간 놈이라면 날짜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그날 갔나? 할 수도 있죠.
허군달 밥 먹으면은 그 다음 날 너 점심 그 이틀 전에 밥 뭐 먹었어 하면 기억 안 나듯이 그럴 수도 있는데 2개월 전에 가고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날짜를 헷갈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일 전에 간 거하고 2개월 전에 간 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또 이 새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강 채취를 했다면 지가 현장에 담배를 폈다는 생각에 아 여기에서 DNA가 나왔다면 나 2개월 전에 갔다고 해놓고 안 갔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 탄로나냐면은 나를 범행 대상으로 삼겠구나 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진용수 씨, 우리 저기 경찰서로 오시죠. 그랬더니만 제가 저 천안을 가야 되는데요. 못 올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잠깐 확인 좀 하면 되니까 좀 오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쯤 돼요?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일이 뭐 정확히 언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잠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월 22일 날 밤에 잠복을 들어갔어요. 잠복 들어가고 이 새끼 나오는 거 잡으려고. 고시테래요. 예. 그랬더니 웬걸 이 새끼가 바깥에서 걸어 들어오네. 털레털레. 그러니까 밖에 어디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석 씨 같이 갑시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아침에 국과수에다가 지금까지 그 형사들이 막 구강 채취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할 때 진용석이 거 먼저 우선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진용석이 거 먼저 부탁을 하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 그때 가급금은 언제 가서 언제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3시 조금 넘어서 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나와요. 응. 그래? 근데 당신 왜 거짓말했어? 아니 거짓말했죠. 그 다음날 내가 전화했잖아요. 착각했다고. 8일 날 갔다고. 8일 전에 13일 날 갔다고. 이 양반아 2개월 전에 갔다 온 거하고 8일 전에 갔다 온 거하고 날짜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착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한다고. 그래서 8월 23일 오후 3시 25분에 긴급 체포를 합니다.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잡아요. 근데 얘가 쉽게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형사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제 스토리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술만 먹고 나왔다고? 그 싸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술만 먹고 담배 몇 개 피고 나왔어요. 얘는 DNA가 그 담배에서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거는 다 없앴으니까요. 예. 네. 다 없었으니까. 그래? 한 번, 두 번 물어보면서 계속 그게 굳혀지게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 담배 피고 하고 나왔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3-4번. 그러면서 야 물어볼게. 너 들어갔을 때 여기 정인아 씨는 뭐 입었어? 왜? 이 모자티를 입고 있었다고 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입었어? 그 소매 없는 반팔 그 흰색 티에다가 반바지 입었을걸요? 그러면 이순금 씨는 바지 입었어요? 파란색 티에. 그 말고 없어? 그 말고 뭐가 있어요? 그래? 이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야, 이 야. 그러면은 내실에 있는 모자티가 왜 1번 테이블에 있고 거기서 네 DNA가 나오는데? 그럼 또 그때 쓰고 그러면 이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바로 나갔다며. 너 몇 번 내가 물어봤지? 근데 그 모자티가 그 여사장이 입고 있던 것도 아닌데 이거는 내실에 있었던 건데 이게 왜 네 DNA가 묻어 있어. 그러면서 자 봐 새끼야. 근데 피 묻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그때 다시 이제 가라앉은 소리는 야 다 까졌어.
사실대로 얘기해 임마. 너 끝까지 부인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야, 본인은 담배꽁초 2개만 생각했지. 그쪽은 그 피가 묻어 있다라고는 생각. 그 모자티에 대한 피에 묻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예. 근데 형사님들은 그 어디서 니 DNA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거기서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히든 카드야 이게 모자티가. 이걸 2번 3번이 하는데 이 새끼 입에서 제발 나오지 마라. 모자티는 나오지 마라. 속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피해자가 뭘 입었고 종업원이 뭘 입었는지까지 최종 확인한 다음에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 모자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때는 아 그거는 내가 모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내실에 있었던 피해자 모자티가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네 DNA가 왜 나와? 어? 그럼 그때 치고 확실하게 눌러야 돼 기로 그때 이 쌍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서 기를 눌리면 팍 죽잖아요. 야 다 뒤집어 까졌어. 네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안 나와 답이. 너 자신 있어? 그리고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겁니까? 예,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데 이 새끼가 13일 날 새벽 3시 20분에 다른 데서 술 먹었대요.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술을 먹고 고시텔을 집을 가다가 갑자기 예전에 그 정윤아 씨가 자기한테 잘해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 호집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술을 먹다가 앞에 이제 종업원 앉고 옆에 이제 정윤아 씨 앉고 지 앉고 가서 이제 먹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순금 씨가 안 보이는 거야. 종업원이. 저 4번 테이블에서 등지고 이제 안 보이게 누워 있으니까 안 보인 거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정윤아가 이렇게 소파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니까 옷 속으로 해서 가슴을 만졌대요. 만지면서 성관계가 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이제 들이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 더 들이댔대. 그랬더니만 아유 오늘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무릎을 밀었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 그 새끼 얘기해요. 네. 야, 요 기절시키면은 하겠구나 싶어서 맥주 잔으로 머리를 한번 빡 쳤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정윤아 씨가 딱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때리면서 맥주잔이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쓰러진 거를 맥주병을 다시 들어서 머리를 한번 더 때렸다는 거야. 3번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 이대로 가면은 나 잡힐 것 같은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목을 졸랐대요. 근데 계속 숨을 쉬더래. 계속 목을 졸르는데 그래서 자기 허리띠를 풀려서 목을 꽉 조였다는 거야. 그래서 에큰이 나온 거야. 거기서. 야, 목을 조르고 그 다음에 조른 목에 그 끈을 잡고 안 죽으니까 잡고 끌고 간 거예요. 잡고 그 주방 쪽까지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칼로 2번을 찔렀는데 찌르고 봤는데 인기척이 들려. 이렇게 들어보니까 4번 터에 이승우 씨가 옆에 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식식으로 두었던 골프채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맞은 거예요. 여기. 맞고 바로 엎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윤아 씨도 그렇지. 그렇게 사망을 시켰어. 그래서 보니까 몸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에 들어가서 그 모자티를 갖고 왔어. 근데 색깔이 너무 화려해. 남자가 입기에는 도저히 뭐 이상한 거야. 그래서 1번 테이블에 버리고 다시 내실에 들어가서 그 등산용 조끼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입었어. 입고 보니까 바지가 없네. 바지에 피는 많이 묻었는데. 그런데
그 정윤아 씨는 154kg에 55kg예요. 보통 체격인데 154에 55kg. 예, 예. 근데 이순금 씨는 키가 160에 77kg예요. 체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체격이 있으니까 저 여자 거 벗겨서 입으면 되겠다 해서 바지를 벗겨서 지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없어졌고. 네. 그래서 칼 그리고 정윤아 씨 그 저 카드, 지갑, 가방을 다 싸갖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 CCTV도 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그 동래구에 유명한 그 산이 있대요. 산로 가다가 바위 밑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칼은 그 근처에 땅에다 깊이 꽂아 넣었대요. 그래서 현장 가서 다 압수를 했어요. 다 찾아졌네요. 예. 무조건 어디에 있다면 거기 가요. 네네. 우리 형사들은 가갖고 다 압수를 해야 증거물이니까. 네. 그래서 다 압수를 했어요. 딱 압수를 하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어차피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네. 그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 이 새끼가 잘해줘서 갔다. 이렇게 술 먹고 성욕이 땡긴 거야. 예. 그래서 간 거야. 그것뿐이에요. 뭐 잘해준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같이 술 먹으면서 기회를 봤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종훈이 안 보여. 갔나? 그리고 이제 소파에 자는 거까지는 맞아. 근데 갈 때는 성욕 때문에 간 거고 가서 이제 한번 하자. 주인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네, 한번 하자 하니까 주인이 야,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새끼가 뭐 허한 날 오는 놈도 아니고 뭐 나를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뭐 피해자들은 다 죽었고 네네. 할 말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나름대로 포장을 했는데 이 새끼는 무기징역 받았죠. 예, 판결은 무기징역 받았어요. 자, 이게 술 먹고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보면은 남자가 자제력을 잃었을 때 범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술 먹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남자들 새벽이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보호를 위해서. 예. 술 취해서 못 가는다? 그럼 뭐 별거 아니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새끼도 그런 새끼예요. 왜 술 먹으면 성욕으로 이제 저기 하는 새끼들. 그럴 때 자극적인 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또라이 새끼 있으니까. 동래경찰서 강력 1팀에서 고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네. 예. 그래도 열흘 만에 예. 다행히 흔적도 지우고 간 그 상황 범행 현장을 예. 열흘 만에 정말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지금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을 해갖고요. 우리 형사들도 이 과학 수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을 보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요즘은 그런 사건 있으면 웬만하면 형사들 공유하면서 막 잡으려고 뛰니까 믿고 맡겨주시고 비난글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관련 사건 뭐 방송됐는데 뭐 다른 기자분들도 그렇고 막 얘기하면 비난 아직도 못 잡았다. 무능력하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형사들은 진짜 맥 빠지거든요.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하는 게 형사죠. 뭐 그렇지만은 피해만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뭐 수사는 우리가 하지만 그런 피해를 입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그 다방이나 호프집 운영하는 분들은 여성 혼자 하시는 분들은 밤에 옆 가게라도 그러니까 야간에 같이 인근에 일하는 분이 계시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 죄송해서 잠깐 좀 와줄 수 있냐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있으란 얘기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사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